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넣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차관 모두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발언은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제가 비상경제차관회의에 대한 모두 발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쭉 해당 모두 발언 내용을 보니까요. 해당 모두 발언의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어떤 행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하기 위한 인사이트 등을 압축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시는데 참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월 고용 지표는요, 숙박, 음식, 그리고 보건복지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호조세가 이제 지속에 힘입어서요. 4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62.7%죠. 최고 경활률 64.4% 및 최저 실업률 2.8%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취업자 수도 중요하죠.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 명, 약 35만 명이죠.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 이슈인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등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 증감 효과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령별 이제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은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KDI도 연간 취업자 수 전망을 당초 전년 대비 10만 명 증가해서 27만 명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5월 11일 날요. 그리고 3월 정상 수지의 경우요.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세 등으로 연초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 3개월 만에 약 2억 불 정도, 2.7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통상 해외 배당 등으로 수지가 악화되는 4월도요. 무역 수지 적자폭 축소 및 배당 유입 개선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물가 안정, 그리고 소비 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요.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 이 수출이 계속 적자죠. 그리고 투자 활력 회복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고용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조속한 반등을 위해서요. 내수,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보시면요. 지난 5월 5일 후가 코로나19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를 했죠. 우리나라도 그제죠. 그제 5월 11일 날요.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월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3년 4개월, 엄청난 세월이 흘렀네요.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로 진입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서 여행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6월 여행 가는 달이죠. 이렇게 달을 앞두고 팝 쿠폰 3만 원 플러스 알파, KTX 할인 30에서 50%, 14개 도시의 시티 투어 할인 50%등 여행 가는 달 혜택 및 참여 방법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고 하고요.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 있는 주말로 지정해서요.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혹시 여행에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인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요. 해당 여행 가는 달과 그 여행 있는 주말을 잘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최대 19만 명 지원 계획으로 5월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요. 추후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꼭 만약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은요, 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업 근로자 공동으로 여행자금 정부 추가 지원한다는 거. 기존 9만 명 플러스 내수 대책 10만 명 총 19만 명이죠. 휴가비 40만 원인데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이래서 이제 40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3년 대한민국 동행 축제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8일 지금 열리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동 세계차 엑스포도 지금 열리고 있죠. 5월 4일부터 6월 3일. 그리고 부산 드림 콘서트 5월 27일 있으니까요. 혹시 부산이나 부산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요. 해당 드림 콘서트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4월부터 이어지는 메가 이벤트, 릴레이 K푸드 행사 등 매수 붐업 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대응 방안입니다. 한번 보시죠.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3.7%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요합니다. 또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것 또한 이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팩트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고 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하고 분산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해서 윤특회계 300억 원의 인센티브와 특별 교부세 2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하등 배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인데요. 보시면 최근 경제 사회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요즘에 핫 이슈인 챗 GP, 그리고 구글도 바드라고 서비스를 내놨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있는 거고요. 오픈 AI에서 만들긴 했지만요. 투자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저도 소액으로 지금 투자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공지능 산업이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기업들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자신만의 어, 그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드신다면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야는요. 아무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을 나라에서 이렇게 찍어줬죠. 이 산업이 이제 부각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적시성 있는 통계 활용, 그리고 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의 중요한 요소. 국내 기업도 지금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씩 카카오 네이버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세 흐름이 지금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요. 기업들이 그쪽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참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고요. 우선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이겠습니다라고 밝혔고요. 통계, 검색 기록에 기반한 관심 주제 통계 추천 등 큐레이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별 통계 데이터 센터 내에 창업 공간을 마련해서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전산 장비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글로벌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확보 및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모두 발언 말씀은 종료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고 오늘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보도자료에 안전한 일상회복과 함께 내수 활력 촉진, 물가 안정, 기업 지원 노력 강화에 대한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지침으로요. 국제정부 1차감 모두 발언 보시면 우선 우리 경제에 대한 내용,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내수와 완만한 회복세가 있다.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어, 쭉 보시면 연령별 이제 고용률도 상승, 경상수지는 이제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세 등으로 연초 적자 흐름을 벗어나 3개월 만에 흑자 기록했고 4월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여행, 5월에 대한 여행에 대한 혜택들, 여행 가는 달이죠. 그리고 여행 있는 주말 이런 혜택들, 그리고 휴가 지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3.7% 기록했고 3%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투자자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알아보고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챗GPT하고 바드, 구글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관심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됐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